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15년 전에 해답을 찾은 곳이 있습니다. 구로구와 광명시의 경우인데요. 양측은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맞교환하는 협약을 맺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협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건강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CT병원 취원과정과 함께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로 서울시와 인천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전에 해답을 찾은 곳이 있는데요. 광명시와 구로구 얘기입니다. 어떤 해답을 찾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의 곽진원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5년 전인가요? 광명시하고 구로구가 국내 최초로 예. 환경 빅딜을 맺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네. 2000년 4월 18일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네.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간 이렇게 사자 간 협약과 구로구와 광명시 간의 그 양자 간 규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 그 어떤 빅딜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광명시의 그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되는 그 가연성 쓰레기를 예. 광명시에서 건설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예. 또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그 생활하수는 서울시에서 건설한 그 선암하수 처리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폐기물을 서로 맞바꿔서 처리하는 사례입니다. 예. 그 빅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완전히 없어졌나요? 네네. 현재 이러한 빅딜이 추진되게 된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예.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그 구로구 천왕동 지역의 그 구로구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구로구 경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 광명시 광명동 지역 주민들이 구로구 소각장 건설 반대를 아주 격렬하게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구로구보다 광명시가 먼저 그 광명시 외곽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광명시에서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로 뭐 목표 년도보다 그 계획 용량이 조금 남아가지고 예. 구로구 쓰레기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용량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예. 마침 이즘에 그 광명시 하수를 매일 10만 톤씩 처리해주던 서울시에서 네. 광명시 하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해주는 건 좀 어렵다. 예. 광명시에도 그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시설을 바꿔 예. 쓰는 것을 이렇게 검토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 빅딜의 그 경제적 이득은 무엇보다도 그 유사 시설에 대한 그 중복 투자를 방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광명시에서는 그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1,655억 원의 그 예산을 절감했고요. 예. 또 이제 그 광명시 소각장을 구로구와 공동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 광명시 소각장 건설 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그 공동 이용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게 됐습니다. 예.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 구로구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예. 건설 비용 한 600억 원 정도를 또 절감하게 된 것이죠. 예. 당시 지역 주민들 설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막상 이제 그 구로구 쓰레기가 광명시 소각장으로 이렇게 와서 처리하기로 결정이 되자 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예. 청소차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로에 그 들어 눕는다든지 뭐 시설 내에서 상해를 메고 다니는
다니면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당초에 그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의 그 상수도 공급, 도로 개설, 마을회관 건설 이런 주민수혜 사업을 실시를 해줬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구로구 쓰레기, 타 지역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거부감으로 그 집회 신고를 내고 한 40일 동안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집단 시위가 계속됐었습니다. 예. 이렇게 구로구 쓰레기 반입 저지 그 집단 시위가 오래 계속되자 당시 그 백제현 광명시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이제 서로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해서 4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거의 한 40일 동안 그 주민들을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뭐 이해시키고 또 홍보 서한문을 각 가정마다 발송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주민 대표 7명을 선정해서 시장과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또 주민들이 그 추가로 요구했던 그 마을 발전기금 40억 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도 광명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아무래도 그 광명시 하수가 서울시로 가는 방법은 이제 안양천을 따라 땅속에 묻혀 있는 하수 차직과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예. 이제 구로구 쓰레기가 그 청수차에 실려서 광명시로 오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상당히 거부감과 저항감을 느끼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광명시 자원시설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이 기구는 이제 그 구로구의 의원, 광명시의 의원,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그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 소각장을 2020년까지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그 39차례의 그 회의를 해서 예. 자원시설 운영에 관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주민들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과 인천 경우에는 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로 네. 계속 대립하고 있고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한 30차례 그 회의를 계속했거든요. 예. 이제 뭐 광명시와 구로구 양자 간의 회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합사하는 그 광역자치단체까지 회의, 그다음에 환경부가 이게 중재해주는 회의, 그다음에 그 수도권 행정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회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의견이 이제 좀 좁혀지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뭐 서울시와 인천시가 그 수도권 매립지 그 종료 문제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많이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갈등 당사자인 그 자치단체만 맡겨두지 말고 그 민간기구나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의 곽진훈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의 고경림 주무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명시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구로구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환경 빅딜을 하게 됐나요? 네.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는 1995년도에 쓰레기 처리 정책 방향이 1개 구청 1소각장 건설 계획 하에서 구로구는 천왕동 일대에 시설 용량 300톤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예. 비산먼지 및 악취 등의 그런 혐오 시설이라는 그 이유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님비 현상이죠. 예. 인근 광명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광명시도 그 당시 그 하수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리고 그 건설 부지 및 1,600억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 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에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의 그 쓰레기 처리
그 여유 용량이 예.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일처리가 이제 그 300톤 규모의 자원 회수 시설인데 반바퀴 이제 처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쓰레기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구로구와 공동으로 이 자원 회수 시설을 대신 이용하는 대신에 예. 광명시의 그 생활하수를 예. 서울시 가양하수 처리장 지금 현재 서남 물재생센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활하수를 광명의 생활하수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 인근 지자체 간 중요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그런 그 자치단체 간 환경 빅딜로 예. 2000년 4월부터 이제 구로에 쓰레기가 이제 15년간 지금 예. 현재까지 계속 광명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것은 그 경제성뿐만 아니라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간 많은 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처음에 쓰레기 처리장 건립하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좀 거셌던 모양이에요. 예, 적지 않았습니다. 예. 광명시 그 주민들도 그 천왕동 일대가 예. 지리적으로 이제 광명시하고 이제 인접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광명 시의회 또 시민 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구로구청에 오셔서 또 몇 달간 이 그 소각장 반대 건립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소각장 건설 예정지였던 천왕동도 주택 밀도가 낮고 또 뭐 향후 교통 체계가 이제 양호하다는 이유에서 이제 입지 건설지 그 입지 예정지를 선정했으나 또 그 인근 광명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또 내 집 앞에는 또 혐오 시설이 안 된다는 또 그런 거센 반대가 예. 쭉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이런 그 이 반대를 거듭을 하다가 또 경기도와 서울시와 또 환경부와 또 이런 자치단체 간에 수십 차례의 그 협의의 만남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치단체 간의 그 환경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이런 광역 처리로서 말미암아 두 자치단체의 집단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 예. 쓰레기 처리도 그렇고 하수 처리도 그렇고 네네.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진행이 됐습니까? 구로구에서는 이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해 4만 4천 톤이 이제 생활 쓰레기가 예.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비용으로는 약 한 2억 정도가 이제 비용이 지출되었고, 네. 그 쓰레기를 태우면은 이제 그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각열을 또 안양 그쪽에 평촌 지역에 예. 그 소각열을 판매를 해서 그로 인한 그 판매 대금을 14억이라는 그 세외 수입을 또 이렇게 또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참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반입을 하고 그에 따른 또 부수적인 또 세외 수입도 생기고 또 이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명시 생활하수는 작년 한 해 서남 물재생센터로 5,125만 톤의 유입이 돼서 그에 따른 처리비가 약 51억 8천만 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는 뭐 민원 같은 건 들어오지 않나요? 민원 같은 것은 이제 뭐 청소가 민원은 이제 주로 예. 이 소각장 관련 민원은 이제 또 타시도의 이제 광명시에 그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소각장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단지 구로구 내에서 이제 청소 민원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생활 쓰레기는 전량 그 광명 자원 해수 시설로 이제 가서 이제 소각이 되고 있는데 예.
약 톤당 처리 비용이 한 9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적지 않은 돈이죠. 예. 그래서 이 쓰레기는 곧 돈이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주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그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구로구에서는 무단투기 감시용 CCTV도 다량 설치를 하였고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또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감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고경림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익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여름철에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에서는 CT병원 최은과장과 함께 두드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인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 LTV를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 금융기관별로 다른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TV는 은행에서는 수도권 50%, 지방은 60%,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7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인 DTI에 대해서도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 내 의견 차이가 커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DTI는 대체로 서울은 50%, 수도권은 60%로 제한돼 있고 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인 LTV와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인 DTI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최 부총리 후보자 취임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 옥상에서 41살 고모 씨가 투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의 설득으로 3시간 만에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자녀가 3년 전 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고 씨가 투신하겠다고 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 롯데월드 저충부 임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 시민자문단이 개장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문단은 서울시의 제2 롯데월드 저충부 임시 개장을 놓고 안전과 교통유발,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므로 공익적인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 역시 어제 관련 회의를 열어
저충부 임시 사용 승인에 앞서 롯데 측이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도 새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지난 4월로 예정됐던 영업 개시일에 맞춰 내부 공사를 마친 입주업체들은 임시 개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자정부터 약수 고가도로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84년 12월에 설치했던 약수 고가도로를 30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고가도로의 본래 기능이 약해진 데다가 오히려 약수역 사거리의 상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철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수 고가도로는 폭 15.4m, 길이 420m의 도로이며 철거 공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CT병원 최은 과장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드러기 정확하게 두드러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흔하게 보여서 그냥 흔하게 잘 아실 것 같지만 또 막상 생각하면 뭔지 좀 잘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네. 이 두드러기는 그냥 모양으로 본다면 그 피부 발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민돼서 좀 도드라져서 이렇게 올라온 병변이고요. 근데 이게 중앙 부위에는 하얗게 보이고 그 경계 부위에는 조금 약간 빨개진 그런 걸로 둘러싸여 있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항원이나 원인이 들어오면 비만 세포라는 그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즉각적인 경고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분비하면 혈관의 투과성 증가시키고 혈장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보이는 이런 게 이제 두드러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드러기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잘못된 음식을 어떤 먹었다든지 과로나 스트레스 같이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불안정해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부풀어 오른 부위는 가렵게 되고요.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따끔거리는 통증을 좀 느끼기도 하는데, 대개 피부에서 보이시지만 좀 피부에서 깊은 곳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의 일종으로 이제 혈관 부종이 같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혈관, 그러니까 좀 더 깊은 곳에서 혈관 자체가 부풀어서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혈관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두드러기는 24시간 이내에 대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혈관 부종의 경우는 하루가 더 지나서도 계속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두드러기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이 혹시 인후두부나 목 안쪽을 붓게 만든다면 뭐 숨을 쉴 때 어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얼굴이나 혀나 입술 이런 부위가 이제 퉁퉁 부어 보이는 이런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드러기 원인이 뭐 여러 가지겠죠? 네, 두드러기는 원인이 정말 많기 때문에 거꾸로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대개 이제 우리가 6주 이내에 어떤 증상이 대개는 이제 하루 정도면 없어지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6주 이내에 이런 두드러기의 증상들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급성 두드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6주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만성적인 두드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한 절반 정도에서 또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심지어 이제 70% 정도에서 사실 두드러기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근절시키기도 좀 어렵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음식이라든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노출되었던 그런 조건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외적인 유발 요건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의 어떤 면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들, 그래서 이제 뭐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간에서의 해독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추세라서 근래에 이제 해독이 굉장히 그 각광받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제 그런 것들과 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외에는 잘 알려진 것들은 이제 특정한 음식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것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두드러기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음식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실 수 있고요. 예. 그거 이외에도 물리적인 자극, 그래서 햇빛을 받는다든지 압박을 받는다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너무 차거나 덥거나 예. 이런 변화들, 또 이런 심지어 뭐 물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두드러기가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약재로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소염 진통제 일부, 마약성 진통제, 설포계 항생제, 또 인슐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는 사실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뭐 이스트라든지 살리실산, 뭐 구연산 여러 가지 것들, 뭐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유도체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눈에는 안 띄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신 질환으로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결체 조직 질환 같은 것이 연관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두드러기가 나면은 뭔가 하여튼 뭐 이상이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짐작은 하긴 하는데 네. 보통 두드러기가 나면은 증상은 이제 가렵고 뭐 이렇게 약간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밖에 증상 뭐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려운 증상 이외에 따끔거린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한 서너 시간에서 하루 정도에 되게 사라지지만 사라졌다가 다른 부위에 다시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혈관 부종의 경우는 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되게 이제 얼굴이라든지 손발 같은 데가 그냥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통통 부었다라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장의 점막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뭐 복통이라든지 또는 메스꺼운 구토 뭐 이런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은 역시 호흡기에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목 안쪽이라든지 또는 호흡기 계통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숨 쉬는데 사실 장애가 오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기 전에 빨리 처치를 하지 않으시면 그런 호흡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두드러기 아무래도 이렇게 가렵고 뭐 붉게 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단은 비교적 쉽겠어요. 네, 그냥 임상 증상으로 보셔도 진단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피부를 보면 두드러기에 의한 건 물론 이제 피부 발진들은 거의 비슷하게 좀 보이긴 하시는데 두드러기는 그냥 대부분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조금 넓게 보이면서 가운데는 좀 창백하게 하얗게 보이는 좀 부풀어 오르는 곳이 보이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약간 붉게 돼 있는 그런 발적 부위가 네. 보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만 봐도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다라고 아실 수 있는데 되게 서너 시간 뒤에 사라졌다가 또 다른 부위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24시간 이상 계속 된다면 두드러기성 혈관염을 좀 혈관 부종을 생각해서 좀 치료하셔야 되겠고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예. 그 보통 두드러기 한 번 생기면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주 이상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도 하셨고 오래되면 합병증 같은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6주 이내에 그런 문제들이 뭐 이렇게 없어지고 잘 되셨다면 큰 문제 없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예.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 그 2차적으로 가렵기 때문에 사실 6주 이상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신다면 얼마나 가려우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가려운 걸 사실 참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긁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네. 이제 2차적인 감염을 같이 가져오는 경우들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면 이제 2차 감염에 의한 그러니까 감염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피부 네. 쪽에 그런 그 감염증에 의해서 2차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흉터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염에 의한 경우에는 어떤 그 자반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혈관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잘 치료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쪽을 침범했을 때 이때는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기능 부전으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뭐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방이 중요할 텐데 두드러기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예방을 하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100%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예. 일단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차단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예.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되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만약에 그 의심이 되긴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한 의심되는 그 음식들을 3주간 완전히 끊으신 상태에 한 가지씩 첨가하면서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법으로 그 문제가 되는 음식을 좀 찾아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사실 그 환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다 제어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점에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 차단하기는 어려우신데 원인이 되는 상태를 일단 좀 차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건강상담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CT병원 최영과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815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생후 100일을 간 넘은 신생아입니다. 종아리 부근에 벌레에 물린 것처럼 빨갛게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처음엔 벌레에 물린 줄 알았는데 모기장에 소독한 이불까지 깔아줬는데도 또 나더라고요. 이게 잠깐 났다가 금방 사라지긴 하는데 자꾸 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두드러기인가요? 났을 때 병원에 가야지 하면 가라앉고 시어머니는 아기 때는 다 그렇다고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 가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서 보통 두드러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런 내용인데 신생아도 두드러기가 많이 납니까? 네, 아이들 경우는 그 어른들에서는 우리가 발생률을 대개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5명에 1명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이들은 이게 한 2배 정도로 좀 높아집니다. 예. 체온 조절의 그런 뭐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두드러기가 생길 확률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습유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그런 환경이 두드러기를 좀 더 만들 수 있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아이들 많이 생기니까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한 군데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지만 그 원인을 확실히 하신다면 원인을 제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게 정확치도 않고 뭐 신선하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없고 이렇다면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네.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치료를 잘 하지 않았을 때 면역적인 반응을 아예 증폭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2차 감염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병원 치료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두고 보자 이러기도 하시지만 예. 초기에 빨리 이 면역 반응을 좀 잡아주는 것이 예, 큰 문제로 가는 걸 오히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인데요. 0425번입니다.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따로 치료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일이 바빠서 좀처럼 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활 습관이라도 좀 고치면 나아질까요? 이런 내용인데 스트레스가 두드러기 원인이 될 수도 있나 보죠? 네, 그 스트레스는 언제나 면역 반응을 이제 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는 하고요. 네. 이제 그 약화되어 있는 면역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면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뭐 부신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좀 두드러기가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뭐 잘 쉴 수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도록 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또는 너무 그 차거나 덥거나 한 그런 환경을 조금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습도도 너무 높아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50-60% 이내 정도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두드러기가 일단 생겼을 때 처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긁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은 긁는 것보다는 이제 두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네. 감염도 그렇고 그 2차적인 피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찬 걸로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미지근하거나 약간 차가운 걸로 이제 댄다든지 샤워를 하신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냉 알레르기라 그래서 찬 것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냉찜질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1045번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햇빛 알러지가 있는데 나을 수 있나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햇빛 알러지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낫는다기보다는 이제 조절하실 수밖에는 사실 없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전체 몸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장노소증후군이나 요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면역과 관계되어 있는 몸의 불균형이라든지 갑상선 기능의 일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셔서 네. 최근에는 기능의학적인 그런 검사들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발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을 조금 잡아보시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햇빛 알러지가 있는 분은 일단은 햇빛을 안 쬐는 게 최선이겠죠? 네, 뭐 자외선 차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6796번인데요. 1년 전에 볶음밥을 먹다가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가서 약하고 연고를 받았습니다. 볶음밥에는 워낙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만큼 왜 두드러기에 걸린 건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두드러기가 난 적이 없는데 보통 어떤 음식을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1년 전에 두드러기가 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두드러기 증세가 없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음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볶음밥이라 그러면 어떤 종류였을지 모르겠지만 네. 해조류나 뭐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 있었을 수 있겠고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것들에는 사실 꼽다 보면 워낙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네. 해조류라든지 조개류 무슨 육류 중에 일부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제어하고 이제 뭘 먹을까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이제 특정한 음식을 만약에 의심이 되는 음식들이 있으시다면 아까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주간을 이 음식을 완전히 끊으시고 예. 한 가지씩 첨가하면서 혹시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두드러기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하나고요. 예. 그리고 그건 말고 히스타민 자체를 많이 갖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등푸른 생선들의 일부 또 이것이 이제 약간 좀 아주 신선하지 않을 때 그런 때 이제 그런 히스타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과일 중에는 딸기 같은 것들도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만성 두드러기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좀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딸기 먹고도 두드러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와서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 음식들도 있거든요. 그게 예. 이제 술 중에서 와인 종류의 레드 와인이라든지 예.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연입니다. 5175번인데요. 한냉 두드러기가 있었습니다. 고치기 힘드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두드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입술이 퉁퉁 붓곤 했는데 요즘엔 가만히 있어도 두드러기가 온몸에 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한냉 두드러기 앞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추워지면 나는 건가 보죠? 네, 온도가 체온이 이제 많이 떨어질 때 그래서 냉찜질이나 아니면 냉수욕을 하신다든지 네. 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유발이 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다가 좀 없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되게 이런 분들은 차가운 데 들어갔을 때도 그렇지만 들어가서 온도가 약간 올라가기 시작할 때 두드러기가 많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차가운 걸 피하시면 일단 되기는 하는데 네.
이게 그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죠. 그다음에 날씨 자체가 차가워지거나 해도 그럴 수 있어서 참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분은 보니까 네. 겨울에 특히 뭐 입술도 붓고 네, 그러다가 굉장히 요즘에는 힘드시죠. 가만히 있어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경우가 혹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의 면역 반응을 잘 잡지 않으셔서 혹시는 좀 면역 반응 자체가 많이 증폭이 돼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많이 붓고 하신다는 거는 좀 피부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혈관 쪽에서 어떤 부종을 같이 가지고 계셔서 자꾸 이렇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 가만히 있어도 두러기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가 면역적인 반응을 좀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검사들을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혈관 부종이나 그런 문제, 면역학적으로 다른 변화들이 왔거나 어떤 만성 염증이 계속 돌아다니는지 이런 걸 좀 검사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분은 병원을 찾아서 네, 좀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검사를 검진을 하는 한번 게 해보시는 좋겠네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상담실 오늘은 두드러기에 대해서 CT병원 최은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기다나예요. 저희 다음 게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맹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푸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우리 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